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지는 추상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가공해서 세상과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끊임없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외부의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습득의 과정이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글씨를 정보를 시각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환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지식과 연결해서 이것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맥락을 파악한다든지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저장인데,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기억이나 신념의 형태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는 이것을 인출을 해서 저장된 정보를 꺼내게 되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출력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전반적인 과정을 인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에는 두 가지 프로세서, 의식과 무의식이 같이 작용을 하는데요. 무의식은 자동적 프로세스입니다. 특징은 빠르고 직관적이고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하게 되고, 그 작동 예시로 우리가 순식간에 어떤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모국어 문장을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고요. 의식의 과정은 통제적 프로세스이고 특징이 느리고 분석적이고 높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라든지 아니면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든지 하는 과정은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죠. 우리의 인지 시스템은 한 가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사용해서 인지적 부하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인지 기능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각과 주의력, 세상의 정보를 먼저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억과 학습, 정보를 저장하고 또는 연결시키는 과정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고와 의사결정,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와 사회적 인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통을 한다든지 표현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모두 인지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각과 주의력은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을 필터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중요한 것만 우리가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에 들어온 물리적 자극 정보들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조립하게 되고요. 휴리스틱이라고 해서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크기, 형태, 항상성 같은 어림 짐작을 사용해서 세상을 빠르고 일관되게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의 필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력이라는 것은 정보의 우선순위.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정보들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우선순위로 해서 수집을 하게 되고요. 예로는 칵테일 파티 효과. 시끄러운 파티장에서도 내 이름이나 관심 있는 대화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억. 기억은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지는데 단기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누어집니다. 단기 작업 기억은 특징이 뭐냐? 임시로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조작하고 활성화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그 예를 들어 암산하는 과정을 들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간단한 숫자를 계산을 하는 과정을 암산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간단한 수식에 암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인지 과정은 단기 기억, 작업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기억은 정보를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보관소의 역할을 하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명시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으로 합니다. 명시적인 것은 의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요.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으로 나뉩니다. 일화 기억은 에피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기억들. 의미 기억은 일반적 사실이나 지식들. 암묵적 기억은 무의식적인 특징이 있고 우리가 절차적으로 기억하는 것들,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와 같은 습득된 기술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고와 의사결정 과정인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추론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추론의 과정에는 세 가지,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 가추적 추론, 세 가지 추론의 과정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연역적인 것은 엄격한 규칙을 절대적인 차원에 노출하는 것,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많이 하는 과정이고, 귀납적 추론은 수많은 관찰에서 일반적 법칙을 발견하는 것들, 과학 시간에 많이 하죠. 또 가추적인 추론은 주어진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최적의 원인을 추측해보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의 진단 과정인데, 의사가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 원인들을 떠올릴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잘 합당하게 맞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먼저 판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가추적 추론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편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뇌의 지름길, 아까 말씀드린 휴리스틱이 만드는 체계적인 오류 과정이고, 가용성 편향이라고 해서 실제 확률보다 머릿속에 가장 쉽게 떠오르는 정보에 의존해서 판단하는 현상이라고 해서,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보, 다시 말하면 휴리스틱에 의존해서 나타나는 오류의 과정입니다. 이런 인지적 편향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면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와 사회적 인지. 언어는 추상적 기호화가 되어 있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이해라는 것은 상향식과 하향식 처리를 결합하여 모호성을 해결하고, 생성이라는 것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식별하고 문법 구조와 의문 형태로 변환하여 송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고, 마음이론이라 해서 타인도 나와 다른 고유한 감정, 욕구, 신념을 가진 인지적 존재임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고차적인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음 이론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역지사지 과정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회인지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이렇게 네 가지 인지적 과정이 있고, 이것의 각각에 대해서는